네, 한 주간의 이슈를 알차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위클리 핫 이슈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패션을 보니까 이제 가을에 물씬 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살짝 겨울 같죠? 겨울 같은 느낌까지 비니, 네, 베이지색 비니까지 잘 어울립니다. 자,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. 네, JIBS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, 네, 오네요.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,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못단 놓치신 방송은 또 다시 보기로도 JIBS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놀러 오시고요. 자, 오늘은 어떤 소식 출발할까요? 일단 그 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네. 난개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네. 지난주 목요일이죠. 이 제주시를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. 네네. 일단 접수된 사건명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이 실시계획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네네. 여러 가지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고 네네.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실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. 이런 좀 지적사항을 주로 담고 있는 그런 소송입니다. 그래요. 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건 관련해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건데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들이죠. 네, 원고를 보면은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28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.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그리고 좀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도민분들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피고는 제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허가한 주체가 제주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시에 걸린 행정소송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되겠네요.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소장의 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일단 사업 승인에 앞서서 좀 절차적인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런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 내용을 보면요. 네. 현재 그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내용이 거의 이제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특례 사업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.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민간특례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.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. 네네.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난개발 문제가 함께 이렇게 상존해 있는데 이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요. 네. 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 현재 오등분공원 사업 이전에 민간특례 사업 이전에 좀 이행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사업을 이제 제주시가 추진 중인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공익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. 그래요. 난개발 문제가 함께 튀어나오는데 이걸 이행할 때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잘 이행하지 않았다. 뭐 이런 얘기군요. 네. 그러면 이제 제주시가 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이제 실시 계획을 허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적 허점들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 밖에도 문제가 더 있죠? 환경 영향 평가서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있는 그 협의 내용들, 이렇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,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은 점도 이제 문제라고 제기가 되는데요. 네네. 결국에는 그 환경 영향 평가 그 절차 자체에 좀 문제가 이렇게 발견된 상황임에도 제주시가 이 사업을 허가를 했다, 실시 계획을 인가했다 이 사실도 지금 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네. 게다가 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문기관이 이거를 검토를 하고 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도록 하는 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.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전문기관 의견 검토 과정을 생략했다. 이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소장이 제기가 됐는데 우선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판단 우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네. 자,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소식은 어떤 이슈인가요? 지금 앞서서 이제 제주시 상대하는 소송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네. 이번에는 서귀포시가 또 서귀포시 소송이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. 네. 지난해 6월 이제 중문공원 안에 토지를 소유한
이 토지주분들 25명이 이제 서귀포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때 내용이 서귀포시가 그 중부공원 조성사업 실시 계획을 하면서 이 네네.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았다. 이제 이 점이 문제로 거론이 됐었고요. 네네. 결국에는 법원이 이제 토지주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되나 싶었는데 네네. 서귀포시가 항소심을 최근에 제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법원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실시 계획이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서귀포시는 그럼 말이 안 된다. 불복한다 이렇게 좀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입니다. 그래요. 결국 서귀포시가 승인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 계획이 무효라는 이제 법원 판결을 내려졌는데 다시 서귀포시가 항소심을 제기했다라는 건데요. 이로 인해서 또 예상되는 문제들이 또 있죠. 네, 제주도 내 다른 도시공원들과 관련된 문제도 예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. 어떤 얘기예요? 네, 그 2020년 7월 1일부로 이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이제 동시에 시행이 됐고, 네. 이게 이제 작년 6월 30일까지 네. 그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은 공원들에 대해서는 네네. 전부 일괄적으로 도시공원 자격을 해지시키는 이런 제도였어요. 네네. 이게 쉽게 말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작년 6월 30일까지는 이 도내 도시공원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어야 했고, 네.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도시공원 활용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그 시기상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후에야 이 환경영향평가가 절차가 이제 시행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. 현재 인정된 도시공원들 또한 이 법에 따라서는 일몰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. 사실은 서귀포시나 뭐 제주시나 모두 좀 행정 절차를 뒤늦게 그러니까 좀 늑장 대응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원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절차를 늦게 한 거 아니냐. 뭐 이런 비판도 또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될 것 같고 사회적 네. 파장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보이네요. 됩니다. 네, 내용 좀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. 자, 그러면은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? 어떤 소식인가요? 네. 이번에는 또 제주문화예술재단. 네. 가끔 계속해서 계속 나오는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에요. 네,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또 지적이 좀 상당수 나왔어요. 네. 이게 일단은 재단이 최근 제주도 내 13개 출자 출연 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서 좀 재단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일단 행감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, 뭐 조직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재단 업무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지적 사항이 상당수 나왔고요. 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 그 현재 이사장인 이승택 이사장께서 취임한 시점이 재작년 5월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때를 보면은 사실은 업무 파악을 하려면은 적어도 뭐 한 1, 2년 있어야 된다라는 뭐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단이 이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하기 힘든 시점,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8월에 돌연 그 조직 개편을 시행을 합니다. 네, 네. 그러면서 직장 내 갑질로 팀장 자리에서 이미 물러나 있는 모 직원께서 다시 팀장 자리에 앉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. 뭐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가 됐고 네, 네. 또 박원철 의원께서는 이런 점을 들면서 직원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민원이 지금 재단 노조 통해서 제기된다 이런 문제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래요.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또 이스택 이사장의 조직 관리가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다는 건데, 자, 관련해서도 재단 노조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던 것도 기억나요? 네, 맞아요. 사실은 그 노조 성명 발표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거의 행감 자리에서도 똑같이 나왔었는데요. 네. 이외의 그 지적사항 중에서는 재단의 그 사업 분야 그리고 출연금 문제가 또 지적이 됐었어요. 네네. 재단이 설립되기 그 초창기에 이 사업 분야가 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문화진흥을 위한 연구라든지 문화재 연구 뭐 이렇게 좀 한정된 분야만 수행하도록 사실은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
재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업무 분야가 굉장히 확장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 관련된 전 분야 그리고 도시재생까지 또 건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사업 분야가 확장이 된 상황인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으로 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그 제주 문화예술성 프로젝트가 올해 10억에서 내년엔 14억으로 지금 늘어난 예산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고요. 뭐 예술 공간을 이제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기존에 13억 4,3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은 28억 정도로 2배 이상 이렇게 지금 늘었습니다.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출연금이 올해 한 76억 4,300만 원에서 내년도 네. 예산안이 125억 2천만 원. 그러니까 출연금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인데 아직 뭐 이게 확정된 출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오늘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네네. 사업 분야가 상당히 확장됐다. 이 정도 지금 예산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사업 분야가 확장됐다. 그리고 출연금도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. 뭐 그렇죠.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또 일을 하겠다.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제대로 의지가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도 싶기도 한데 의회는 이를 좀 비판을 또 했거든요. 이유가 네. 또 있을까요? 네, 이제 이유가 있는데, 바로 좀 이렇게 방대한 양의 사업들을 모두 이렇게 도맡아서 할 만한 역량이 지금 재단에는 좀 부족하다. 예, 이런 판단을 좀 의회에서 한 것 같고요. 네. 재단이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늘어난 그 직원 수를 보면 한 20명 안팎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이게 조직 규모가 굉장히 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,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대폭 늘었고, 또 막상 이런 점들에 비해서 현재 실적을 보면요. 네. 좀 결과가 상당히 처참하다. 좋지 않다. 이런 지적이 상임위처에서 나온 거고요. 네네. 특히 그 재단이 업무 협약을 최근에 이제 이승택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많이 체결을 하셨어요. 네.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나 좀 그런 걸 보면은 너무 빈약하다. 또 이런 점도 박원철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네네. 뭐 이런 부분 다 종합해서 이제 말로는 거창하게 뭐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홍보만 해놓고 정작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. 뭐 네네. 이렇게까지 좀 많이 날선 비판을 받았군요. 받았습니다. 네. 그래요.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지금 성적도 좋지가 않아요. 제주도내 13개 출연 기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거든요. 네, 맞아요. 이런 이야기 지금 비판들이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. 재단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겠습니다. 네. 그래요. 우리도 사실 우리의 혈세잖아요. 그렇죠. 정말 피 같은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만큼 우리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이외에도 제주 뭐 아트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또 지적은 없었는지요? 이 안창남 의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네. 지금 현재 그 아트 플랫폼 사업 계속 좀 몇 년째 논란이 되는데 그렇죠. 뭐 제일 이제 논란된 게 뭐 계약금 2원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 100억 원짜리 네. 뭐 이런 그 계약서에 대한 문제들 뭐 이렇게 좀 그 위약금은 그 계약을 해지하는 위약금은 20억 원인 거 뭐 이렇게 좀 수상한 점들이 문제가 됐잖아요, 시작이. 근데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면서 제주도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요. 네네. 지금 현재는 재단이나 도의회 모두 그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 거기에 대한 통보를 기다리는 그런 네네. 상황이에요. 네네. 사실은 감사원의 청구한 시점이 도의회가 청구한 시점이 지난 7월 8일인데 네. 원래는 한 달 내로 이 감사를 실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한 4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결정이 되지 않아서 양 기관이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.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? 지금 다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트 플랫폼 하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재밌선 부동산 매입건 하면 아마 다들 네. 기억하실 것 같아요. 여기 저희가 이슈에서도 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좀 늦어지는 까닭이 뭔가요? 혹시 얘기가 좀 있나요? 예, 그래서 저도 감사원에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직접 문의해봤어요? 네,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조사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판단이 늦어진다 이런 입장이고요. 네. 뭐 언제쯤 결과가 나오냐 이것도 여쭤보니까 그거는 또 담당자분도 잘 모르겠다고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네네.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금세 결정이 나기도 하거든요. 감사 결정이.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집중해서 뭐 들여다보는 건 아닌 거 아니냐 좀 요런 또 우려도 제기를 해볼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만약에 않는다.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네네. 사업을 또 바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. 제가 여쭤봤더니. 네네.
그래서 좀 관련해서 지적된 문제들이 지금 해결된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. 근데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재단 노조나 뭐 시민사회단체에 좀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고요. 네. 또 이게 사업을 폐기한다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. 왜냐하면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재물성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잖아요. 20억 원을 물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20억 원이라는 위약금. 이런 네. 부분 때문에 지금 또 함부로 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재단 입장에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. 좀 발이 묶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그 재단의 육성기금이 현재 한 170억 원 정도 모여져 있는데 네. 이게 지금 건물 매입비랑 리모델링비로 쓰려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네. 활용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지금 또 묶여 있어요, 이 돈이. 이 점도 사실은 원래는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 못 모았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 자체가 뭐 행정의 입장에선 직무유기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재단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네, 쉽지 이건 않은 상황입니다.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같이 좀 뭔가 해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, 지금. 네, 좀 열어놓고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죠. 공론화도 재단에서는 필요할 것 지금 같아요.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말을 아끼고 있고 있고요.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까지는 스스로 뭐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네요. 네, 이슈들이 나오는 대로 좀 알려드리겠고, 사업을 당초 추진했던 이제 박경원 전 재단 이사장도 이미 퇴임한 상황이고, 네. 추후에 구상권 청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시에 또 책임 주체와 관련한 문제도 예상이 되고,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들,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. 계속해서 네, 좀 맞아요. 취재 나오는 대로 이야기 전해주시기 바랄게요. 자, 오늘 위클리 핫이슈,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